네, 자, 멘토링 교육 2부 린치핀만의 승격 그리고 진급 시스템을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잡세미나 통해서 기본적인 골자는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두 분은 이제 동양생명 금융서비스 또 피플라이프 직영제 회사들이잖아요. 또 자회사형 GA잖아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한 만큼 내가 더 많은 것을 얻고자 보통 우리가 이제 세일즈라는 직종을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라인님이 월납 300만 원 하는 설계사예요. 잘하는 거죠. 우리 은택님 월납 200만 원 하는 설계사예요.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잘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월납 5만 원 하는 설계사예요. 나는 출근도 안 해. 일을 거의 안 해. 근데 똑같은 수수료를 지급받는다고 하면 납득이 되세요? 납득이 되시나요? 나는 5만 원 하는 사람이고 누구는 100만 원, 200만 원 본부장, 사업단장인데 각자 노력한 그 길이 다른데 다 똑같은 테이블을 적용받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일하던 구조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직장에서는 통용될 수 있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성장을 바라고 내가 일한 만큼 돈을 벌고 이런 것들을 원하고 내가 니즈가 있어서 우리를 선택하는 우리 설계사들, 그러니까 프로 직장인들한테는 안 맞는 말이죠. 운동선수들도 연봉이 왜 달라요? 메시랑 뭐 아니면 조기축구회 하는 사람이랑 연봉이 같아요? 성과가 다르잖아요. 우리 보험업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쵸? 그거에 기반을 해서 제가 이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일반적인 대부분의 100개 중에 거의 99개의 회사는요, 보험영업만 해서는 진급이라는 걸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직책 진급은 있습니다. 저도 굴리치에서 마케팅 임원이었어요. 영업을 잘했기 때문에. 월납 300만 원씩 했기 때문에. 근데 뭐가 달라졌을까요?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냥 FA나 그냥 사람들이 나를 김민준 이사님이라고 부를 뿐이에요. 그거 외에는 없어.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김민준 이사님 그냥 이거밖에 없어요. 네. 근데 린치핀은 실전적으로 달라지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똑같은 계약을 체결했을 때 내가 지급받는 수수료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FA의 구조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리크루팅을 했을 때 우리는 7단계로 승진할 수 있어요. SL 탭을 보시면 팀장, 부지점장, 지점장, 부본부장, 본부장, 사업단장 이렇게 7단계로도 유리천장 없이 승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린치핀에서는 사업단장이 누구나 될 수 있어요. 외부지사도 오픈할 수 있습니다. 능력이 되면. 네, 저랑 똑같은 테이블도 당연히 인카 규정에 맞춰서 똑같이 지급됩니다. 그러니까 유리천장이라는 게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이거는 제 경영 원칙이랑 굉장히 잘 맞는 이야기인데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성장하고 싶은 사람들이 보통 영업직을 많이 선택을 하죠. 내가 일한 만큼 돈 벌고 싶고 성장하고 싶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 모아놓고 유리천장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제가 굴리치에서 지점장 할 때 2명 조직 데리고 있는 정말 조그만한 지점을 운영할 때 당시에 제가 모셨던 본부장님은 저한테 맨날 하는 말이 그 본부장 안 좋은 거니까 자꾸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본인은 본부장을 왜 하고 있어요? 네, 본사 통해서 규정집 보니까 제가 성장해서 본부가 되잖아요. 저를 통해서 그분이 봤던 게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많은 영업 조직이 정말 불필요한 어떤 정치질이라던가 유리천장 때문에 내가 더 성장하고 싶은데 노력에 대한 의지가 꺾인다던가 날개가 꺾인다던가 이런 일을 제가 겪어보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런 구조를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구조 만들려면 누군가는 희생과 헌신을 해야 돼요. 그 누가 해야 되겠어요, 그거? 그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팔다리 잘라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조직이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어마어마한 결단이고 용기예요. 과감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FA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로 FA, 프리미어 FA, 탑 FA, VIP FA, 린치핀 이사상무 전문 린치핀으로 쫙쫙쫙쫙 올라가서 보험 영업만으로 리크루팅을 전혀 하지 않고 보험 영업만 잘해도 지점장급 테이블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리크루팅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리더로서 또 진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보통 일반적인 회사들은 리더든 뭐든 진급을 1년에 2번을 하나요? 아니면 1번을 하나요? 요런 아직 그 개념이 좀 없으시죠? 보통 1번밖에 기회가 없어요. 왜? 본사에서 측정하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냐? 11개월 열심히 잘했어요. 근데 1개월 동안 해지 계약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유지율이 1개월 앞두고
5%가 떨어졌습니다. 1년 노력한 게 그냥 무의미해져요. 그럼 다음 1년 똑같이 노력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아니에요. 그것 왜 그런지 알아요? 그 말을 한 사람조차도 성공한 사람이니까 그 말이 먹히는 거예요. 큰 성공의 어머니는 작은 성공입니다. 작은 성공 경험이 쌓여야 여러분들 큰 성공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린치피는 지금 단원분들이 거의 130명 되잖아요. 원래 지난 3년 동안 1년에 4번이나 평가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인원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소요가 너무 많아서 지금 이제 하반기부터는 하반기, 상반기에서 1년에 2번이나 평가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성공 경험 그리고 그 기회를 많이 드리는 거예요. 반년 열심히 했는데 안 돼서 그럼 또 다음 반년 열심히 할 수 있잖아요. 1년에 2번 평가의 기회를 드리고 있다. 그리고 아직 이걸 제가 제도를 지금 계도 기간이에요. 그래서 25년도 1분기, 2분기는 분기 평가를 하고요. 하반기부터 반기 평가로 바꿉니다. 그래서 지금은 분기 평가가 맞고 하반기부터는 반기 평가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평균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우리가 분기 평가를 하니까 내가 1월에 100, 2월에 100, 3월에 100을 했어요. 인정실적을. 아까 보험료와 인정실적의 차이점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자, 3달 동안 100을 했어요. 100, 100, 100. 그러면 합산이 얼마예요? 그럼 평균이 얼마가 나올까요? 3개월에. 300 나누기 몇을 하면 돼요? 3을 하면 되잖아요. 은택님 이해되세요? 그러면은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100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분기의 평균 나의 인정실적은 얼마? 100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되게 쉬워요. 이 구조를 이해만 하면. 그리고 이 구조는요. 린치핀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만든 구조니까 린치핀밖에 없겠죠, 여러분들. 네, 유일무이하게 반기평가로 이렇게 모든 수수료 테이블을 1% 단위로 전부 다 숫자로 기입해서 나눠놓은 유일무이한 회사가 린치핀밖에 없습니다. 전국에, 대한민국에. 네, 제가 만든 거니까. 제가 이거 만들고 진짜 난 천재구나. 그 생각을 엄청 했습니다. 왜? 이 구조는요, 단점이 없어요. 지금 조직을 130명 운영하는데 이 구조는 단점이 없어요. 누구라도 유리천장 없이 끝까지 성장을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만큼 제 밑에서 또 최고의 테이블을 받는 분이 생기면 그분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베풀어야겠죠. 근데 이거를 저는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잡세미나 때도 말씀을 드리지만 일단 첫 번째는 세상의 모든 건 물론 이 린치핀의 창업주도 저고 이 구조를 다 만들고 세팅하고 제일 노력을 많이 한 것도 당연히 저지만 저 혼자라면은 이거 못했을 거예요.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베풀고 함께 성장하는 문화 당연히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금전적인 여유예요. 내가 만약에 금전적인 여유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인마이 포켓 하는 전략밖에 세울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함께하는 리더가 이미 경제적 확립을 했고 자유를 쟁취하고 있고 이런 분들과 함께하고 싶어요? 아니면 한 푼이라도 내 돈 챙기려고 인마이 포켓 하는 사람이랑 함께하고 싶어요? 그렇죠. 제가 이뤄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제는 베풀어서 더 오래 함께 가는 길을 만들 수 있고 제2의 김민준, 제3의 김민준도 이제는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는 린치핀이 유일무이합니다. 자, 구조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FA분들 컨설턴트죠. 지금 두 분은 리크루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둘 다 컨설턴트예요. 그리고 두 분은 경력자이기 때문에 제가 얼리버드 기간을 넉넉하게 또 드렸습니다. 린치핀은 경력자분들이 입사를 했을 때 무경력 신입이랑 똑같은 테이블을 일단 받지를 않습니다. 당연히 그 경력에 대한 대우를 존중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라인님, 은택님 두 분 다 제가 얼리버드를 1년 또는 2년 정도 아주 긴 시간을 드렸고요. 이거는 그냥 현금 지원을 해드린 거랑 사실 똑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일반적인 정착지원금 형태랑은 다르게 내가 계약한 거에 대해서 내가 더 받는 거니까 환수가 있어요, 없어요? 계약이 해지되거나 실효가 되지 않는 이상 환수도 없어요. 네, 그래서 린치핀은 이런 아주 유니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자, 내용 보겠습니다. 두 분 다 정규 출근을 하시잖아요. 정규 출근만 하면은 FA 그레이드 9이에요. 인정 실적이 70 이하 기준선이고요. 70% 테이블을 적용을 해드립니다. 린치핀이 좋은 게 기본 매출 없고요. 의무 실적 강압 없어요. 자유롭게 일하면서 자발적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운영을 하고 있죠. 그렇게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단 한 번도 누구 남아서 야근해라, 미팅 갔다가 돌아와라 이런 말을 저는 리더 생활을 하는 7년 동안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린치핀에 막 20시, 19시 저녁이 돼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남아서 열심히 자발적으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왜? 조직 운영 구조 자체가 자발적 성장을 하게끔 만들어 놓은 구조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하는 환경이나 문화 시스템이 정말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전부일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렇게 봤을 때 이 70% 테이블은 얼마나 높은 테이블이냐면 대한민국의 지금 보험 설계사가 65만 명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 중에 거의 한 58만 명은 다 30에서 50을 받아요. 전체 보험 설계사의 약 90%가 린치핀에서 자율 출근자한테도 안 주는 테이블을 받아요. 여러분들. 그건 제가 잡사면에서도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은 이 70% 테이블은 정규 출근만 하시면요. 매출이 아예 없어도 이 밑으로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는 안전띠예요.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원장 대비 70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회사가 80을 준대요. 근데 90% 원장의 80인 거예요. 그러면 수수료 원장 100%의 70이 높아요? 아니면 90%의 80이 높아요? 100%의 70이 높은 거예요. 우리는 오리지널 원정 쓰기 때문에 오리지널 원장의 70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도 엄청 중요한 겁니다. 네. 더 궁금하시면 우리 잡세미나 통해서 한 번 더 들어보시면 좋고, 그래서 보험업계 상위 5%에서 10%만 받을 수 있는 테이블을 여기는 무경력 신입이든 누구든 정규 출근만 하면 절대로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기본권을 보장을 해드린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수수료 시상 시책 저를 통해서 지급하나요? 아니면 본사에서 다이렉트로 지급하나요? 본사에서 다이렉트로 지급합니다. 저를 통해서 거쳐서 지급하는 수수료 시상 시책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명세표 보시면 여러분들의 수수료 시상 시책 하나하나 다 뜯어볼 수 있다 없다? 여러분들의 수수료 테이블 다 확인할 수 있다 없다? 365일 24시간째 전산을 오픈해서 다 확인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제발 더블 체크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무도 더블 체크를 안 해요. 네,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로 투명하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고, 두 분은 경력자이기 때문에 75 또는 77에 제가 얼리버드를 또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올라갈 수 있냐? 자, 지금은 분기니까 분기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은택님 이제 5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워킹을 시작하실 거예요. 그쵸? 네. 근데 5월 달이면 이제 2분기죠. 5월 달에 혹시 어느 정도의 매출을 해보고 싶으세요? 4월은 이미 지나갔고. 5월도 코드 나오는 일정에 따라. 네. 목표액이 어떻게 되세요? 근데 5월이 언제 나올지 몰라가지고. 그냥 목표액. 네. 1, 2주 남아면 100 정도? 그럼 6월은요? 6월은 300 정도 해야 되잖아요. 그 300 한다고 쳐볼게요. 네. 만약에 은택님 예로 설명을 드리면, 은택님은 그럼 2분기, 4, 5, 6이 2분기잖아요. 1, 2, 3, 4, 5, 6, 7월부터 12월까지 반기 그때는 바꾸니까. 그러면은 5월, 6월 합산해가지고 2분기에 얼마 한 거예요? 400 한 거죠. 나누기 몇 해야 돼요? 3을 해야겠죠. 왜냐면 3개월이니까. 그러면 얼마예요? 대충? 한 130면 나오겠죠. 130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은택님의 분기 매출은, 인정실적은 130인 거예요. 자, 그럼 목표액을 볼게요. 여기 130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궁금할 수 있어. 내가 만약에 140이 나왔어. 근데 탑 그레이드 브론즈가 120에서 140이고 탑 그레이드 실버가 140, 160이네? 그럼 140이, 물론 이런 경우는 아예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됐다. 그럼 무조건 저는 FA분들한테 유리한 규정을 적용해드려요. 그러면 140이면 어디가 되는 거예요? 위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더 유리한 규정으로 적용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근데 130이에요. 자, 그러면 120, 140 사이잖아요. 그럼 우리 은택님은 2분기에 탑 그레이드 브론즈가 되셨죠. 그리고 반기 평가한다 그랬죠. 그럼 7월부터 12월까지는 은택님은 몇 테이블을 받는 거예요? 6% 테이블을 6개월 동안 지급받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 자, 6월달 매출로 7월달에 급여를 받죠. 그러면 7월달부터 나는 6%를 적용받죠. 6월달에 한 매출로 내가 6%로 업돼서 수수료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쵸? 그러니까 이때부터가 아니라 이때 한 매출로 이때 급여를 받으니까 6%로 업된 수수료를 받는 겁니다. 8월부터 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7월부터 받는 거예요. 그리고 12월 달 매출 있죠. 이거는 또 1월에 받잖아요. 이거는 다음 연도의 상반기 내 수수료 테이블로 받는 거예요. 둘 다 유일하게. 그렇죠. 매출 그리고 내 급여는 다음 달에 받으니까.
우리는 이걸 선지급. 그리고 계속분도 내가 선지급을 받은 테이블로 계속분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은택님은 2분기에 탑 그레이드 브론즈로 진급을 하셨습니다. 승격을 하셨습니다. 그럼 76% 적용받고요. 이 직급을 유지하고 있는 기간 동안 매달마다 한 번만 주는 거 아니에요? 매달마다 이 정도의 품위 유지비도 제가 급여에 반영을 해드립니다. 대한민국에 품위 유지비가 있는 회사가 지금 매트라이프밖에 없어요. 근데 얼마나 어렵냐면 COT급 해야 돼요. 근데 린치피는 월납 100에서 120만 해도 품위 유지비를 그 직급을 유지하고 있는 기간 동안 매달마다 제가 지급을 해드려요. 그러면 제가 지급해드리는 인센티브는 어디서 볼 수 있냐? 급여 명세표에서 하단에 지점 효율 2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 클릭해 보시면 제가 어떤 명목으로 인센티브를 얼마를 드리는지를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것도 꼭 체크를 좀 해주시고요. 네, 자, 이렇게 진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6개월에 유지가 되겠죠? 근데 탑 그레이드 브론즈부터 린치핀, 자, 이 직급, 품위 유지비를 받는 직급은 생손보 유지율 88% 이상만 25회차 가능합니다. 그렇게 높은 유지율이 아니잖아요. 내가 10개의 계약을 받았어요. 물론 사이즈에 따라 다르겠지만 근데 한 두세 건이 해지가 됐다. 그래도 88% 넘어갑니다. 저는 참고로 지금 13년 일하면서 유지율이 97% 밑으로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네. 왜? 교육을 다 해드리잖아요. 고객 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데일리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1362 이런 교육들을 다 해드리죠. 그대로 충실하게 이행을 해주시면 절대로 이 밑으로 떨어질 일은 없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왜 수수료가 승격되는 게 되게 중요하냐면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70과 80의 차이를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70을 받아요. 근데 열심히 해가지고 80을 받아요. 똑같은 계약을 체결했을 때 어느 정도의 급여 차이가 발생하는지 시상 시책은 다 똑같이 적용돼요. 그거는 자율 출근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수료만 달라져요. 자, 그랬을 때 한번 볼게요. 시책은 볼 필요가 없겠죠. 예를 들어서 회사 어디로 한번 해볼까요? 매트라이프? 그건 생보고. 예, 손보로. 메리츠. 자, 메리츠로 볼게요. 70%를 받을 때 메리츠로 약 70만 원을 받아요. 그쵸? 자, 네, 맞아요. 자, 70일 때 메리츠로 10만 원, 100만 원 했을 때 대략 700만 원 받는 거죠. 시상시책 다 빼고. 여기다가 시상시책 합치면 2000% 넘어가는 거고, 손보는 수수료보다 시상시책이 훨씬 많습니다. 생보는 수수료가 더 많아요. 시상시책보다. 근데 요즘에는 좀 비슷해졌지만. 자, 그리고 생보로 100만 원 했을 때 이렇게 좀 우리가 구분을 해볼게요. 자, 생보 70일 때 아무 회사는 좀 보면 그냥 가장 위에 있는 회사 볼게요. 자, 1240%를 받습니다. 그러면 100만 원 했을 때 1240만 원 받겠죠. 시상시책 빼고 여러분들 시상시책 뺀 거예요. 이건 수수료만. 자, 80으로 바꿔볼게요. 1417%로 늘어나죠. 그쵸? 자, 80일 때 어떻게 돼요? 1417만 원으로 늘고 그럼 얼마를 더 받는 거예요? 대략 200만 원을 더 받아요. 맞죠? 똑같은 계약을 했는데 여러분들. 자, 손보 볼게요. 자, 800만 원으로 바뀌었죠. 그럼 100만 원 더 받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똑같은 계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수수료가 승격이 되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계약 체결하고 내가 얼마 더 받는 거예요, 지금? 300만 원. 그럼 이렇게 1년이 지나면 3,600만 원. 차이가 커요, 안 커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린치핀에서 어떤 목표를 가지셔야 되냐면 내가 이번 분기에 어디까지 승격하고 싶은지, 어디까지 진급하고 싶은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분기 목표로 무조건 정하셔야 돼요. 왜? 단순히 직책만 바뀌는 게 아니라 여기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똑같은 활동하고 똑같은 계약을 했을 때 뭐가 바뀌어요? 여러분들의 월급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발적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일한 만큼 대우받고 존중받고, 이런 구조가 아니면 여러분들 너무 억울하지 않겠어요? 내가 일한 만큼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구조여야만 자본주의가 성장하는 거고 민주주의가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공산주의가 왜 망해요? 봐봐요. 라인님은 오늘 하루 종일 미팅하고 일했어요. 쌀 10kg 받았어요. 은택님은 오늘 하루 종일 잠만 잤어. 근데 똑같이 쌀 10kg 받아요. 그럼 라인님이 일하고 싶을까요? 모두가 일을 안 하게 돼요.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경제활동을 해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일한 만큼 대우받는 정말 진정한 의미는 오히려 일을 열심히 하고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는 사람한테 그만큼의 현실적이고 실전적인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구조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린치핀은 실적 압박, 매출 강요 이런 게 없어도 알아서 일을 잘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경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시겠죠? 자, 이제 FA 구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렇게 이제 쭉쭉쭉쭉 쫙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영원히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계속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영원히 유지가 되면 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람이 나태해지겠죠? 네. 우리 세일즈 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나태함이라는 거는 그냥 무조건 독이에요. 여러분들. 네. 평균이라고 써있잖아요. 네. 그날 최소치는 없는 거. 최소치라니? 전 회사에 어떤 거죠? 있었어가지고 네. 6개월에 마지막에 12월 달에 다 해버리면은 네. 그냥 그대로 적용. 맞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 은택님이 4월달, 5월달은 실적이 없어. 몸이 아파서. 근데 6월달에 갑자기 500을 해버렸어. 그럼 나중에 똑같이 3이에요. 네. 이해가 되세요? 네. 여러분들의 역량에 이제 달려있는 겁니다. 네. 자. 몇 월에 꼭 얼마를 해야 된다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합산 나누기 무조건 3이에요. 나누기 무조건 6입니다. 네, 좋아요. 다 이해가 되셨죠?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교육이 끝나고 나서 린치핀은 모든 규정 다 공유합니까? 안 합니까? 모든 규정 다 공유합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린 수수료 원장 당연히 공유하고요. 이미 시상식 다 공유돼 있고 이거는 이미 사실 100번 이상 공유를 했어요. 또 공유해드릴 테니까 꼭 다운로드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분기 목표로 삼아보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리크루팅을 했을 때 어떤 진급을 할 수 있는가? 참고로 린치핀은 리더가 됐을 때의 베네핏이요. 진짜 상상을 초월해요. 일반적인 회사보다 수수료 시상 시책도 2배 이상 많이 주죠. 리더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거는 제가 따로 정리해놓은 글이 있는데 그 글을 워딩으로 제가 정리를 했거든요. 이거 오늘 미팅 끝나고 또 공유를 해드릴게요. 자, SL부터 사업단장까지 유리천장 없이 쭉쭉쭉쭉 올라갈 수 있는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 더 중요한 거. 린치핀에서 물론 리크루팅을 제일 잘하고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은 당연히 저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합니다. 작년 기준으로 인카에서 내부 리크루팅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저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리더가 되고 싶어도 리더가 될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보험 영업이 어려울까요? 아니면은 보험 영업을 같이 하는 리크루팅, 즉 사람을 뽑는 영업이 어려울까요? 뭐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리크루팅은 한 사람의 인생이 오는 거예요. 단순히 보험 계약을 하나 체결하고 이런 거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근데 그거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 누구예요? 저예요. 네. 저 정말 잘합니다. 네. 정말 잘해요. 어디 가서도 리크루팅으로 최고의 성과, 퍼포먼스를 내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너무 또 좋은 환경인 게 여러분들이 직접 리크루팅 다 해야 돼요. 잡셈이나 초대하면 제가 하잖아요. 심지어는 사람을 뽑았어요. 그럼 내가 직접 다 케어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교육 듣고 있잖아요. 한 명의 입사자만 있어도 11명의 사내 강사분들이 한 달에 120시간 교육을 해줍니다. 성장을 못할 수가 없어요. 자, 리크루팅 할 때 제일 중요한 거 잡세미나, 즉 CIS, 후보자를 설득하는 능력인데 그거 제가 할 수 있죠. 요번에 또 우리 29일 날 잡세미나 하잖아요. 4시부터. 지금 13명이 옵니다. 그중에 제 후보자가 10명이에요. 여러분들. 네. 이걸 저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1년 동안 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명에서 시작해서 지금 제적 인원 130명을 돌파하는 거예요. 이제 린치핀은요. 과감하게 이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는 망하기가 어려워졌어요. 린치핀은. 왜? 모든 걸 다 갖췄죠. 신입 케어, 경력 케어, 진급, 투명함, 총무비서, 수수료 시상시책, 사무실 이미 다 자리 잡았죠. 그쵸? 여기서 계속해서 후보자분들이 입사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고 이제는 더 놀라운 건 그걸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 구조를 바탕으로 우리 단원분들 모두가 한다는 거예요. 그쵸? 모든 후보자분들을 제가 다 뽑진 않잖아요. 우리 단원분들이 왜 자발적으로 리크루팅을 할까? 리크루팅을 리더가 아니라 FA분들이 한다라는 건요. 이거는 엄청난 혁신이에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일단 첫 번째,
규모의 경제를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조직 성장은 개인의 성장이랑 달라요. 개인은요, 영업적으로 1, 2, 3, 4, 5, 6, 7, 8, 9, 10으로 성장을 해요. 조직은요, 1, 2, 3, 4, 5, 6, 7, 20, 50, 100, 200, 1000 이렇게 가요. 왜? 함께 하니까. 제 시간은 24시간이지만 우리 단원분들 시간 다 합치면 저는 하루에 몇천 시간을 사는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그 구조를 만든 게 린치핀이니까 활용하시고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린치핀에서는 단순히 영업으로만 시작해서 영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리더의 꿈을 꾸셔야 되고 리더들이 멋지게 일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또 다른 소득 구조를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사업가입니다. 단순히 보험 세일즈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은택님이 1000만원, 라이님이 1000만원 벌고 있어요. 우리 우종부 본부장이 뭐 1000만원 벌고 있어요. 내가 영업만으로. 그럼 내 소득의 종류가 뭐가 있어요? 보험 영업 팔았을 때. 자, 우리 세일즈 하는 사람은요, 돈 벌 수 있는 방법 두 개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내가 판매하는 물건 많이 파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같이 판매하는 거예요. 그게 리크루팅이죠. 벌써 43분이네. 자, 근데 리크루팅 너무 어려워요. 근데 여기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잡세미나 있죠, 교육 있죠, 멘토링 있죠, 워게임 있죠, C플랜 있죠. 모든 걸 다 갖춰놨습니다. 그리고 리크루팅 할 때 여러분들이 부담 안 가지셔도 돼요. 어차피 그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자, 처음으로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해가지고 1000만원 벌어, 보험 영업으로. 그럼 종류가 세 가지예요. 시상시책, 선지급, 계속분. 그 외에 없잖아요. 근데 내가 2000을 벌고 싶은 거예요.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욕심은, 야망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쵸? 내가 가뜩이나 열심히 해서 1000만원 버는데 여기서 2000만원 벌려면 여러분들은 영혼까지 갈아 넣어야 돼요. 내가 가뜩이나 하루에 3명 만나서 지금 1000만원 버는데 하루에 6명 만나야 돼요. 지쳐요, 안 지쳐요? 한 달, 두 달은 이 약물과 할 수 있지만 1년, 2년 못해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이 구조를 가지고. 자, 지금 내가 받고 있지 않은 새로운 급여 세 가지를 만드세요. 리더, 선지급, 여기는 리더 계속분도 다 줍니다. 리더 계속분, 리더 운영비를 만드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세 가지 종류를 받아서 1000만원 받았죠. 세 가지의 다른 종류의 급여로 1000만원을 채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지치고 쭉 급여가 우상향돼요. 여러분들. 그걸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구조가 바로 린치핀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어마어마한 이건 혁신입니다. 혁신. 네. 이 보험 영업의 혁신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SL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세일즈 리더예요. SL은 너무 심플해요. 정규 출근하는 사람을 한 명만 뽑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협회를 등록했어. 린치핀은 위촉자의 기준이 있습니다. 생보 또는 손보협회에 일단 당연히 등록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력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여긴 체계화적인 대기업 회사기 때문에. 자, 그리고 세 번째, 10만 원 이상의 가동을 하거나 또는 컬퍼미션 DB를 10건 이상 인풋하시면 돼요. 일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조건만 갖추면 정규 출근 위촉자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되면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라인님이 은택님을 뽑았어요. 그리고 은택님이 5월 달에 협회 등록을 했습니다. 정규 출근하신대요. 그럼 라인님은 6월 달에 아무런 조건 없이 바로 SL이 됩니다. 리더 준비하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자, FA와 SL까지는 정식 리더는 아니에요. 팀장부터가 정식 리더입니다. 여러분들. SL은 리더 준비생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아까 분기 반기 평가한다 그랬죠. SL은 분기 반기 평가 안 해요. 그냥 월 단위로 1년에 12번 평가해드려요. 그냥 바로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어떤 베네핏이 있는가? 그게 중요하겠죠. 왜 그렇게 린치핀에 있는 많은 분들은 후보자분들을 막 너도 나도 모시고 올까? 이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리크루팅 해야죠. 리크루팅 해야죠. 이런 말 안 해도 알아서 모시고 와요. 왜? 구조의 힘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환경의 힘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시스템의 힘이라는 게.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은택님이 제가 얼리버드로 75%를 드렸어요. 근데 은택님을 라인님이 뽑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경력이니까. 자, A가 라인님, B가 은택님이에요. 근데 얼리버드를 제가 75를 드렸어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내가 뽑은 사람이 75%를 받으면 나는 몇 퍼센트를 받게 돼요? 근데 이게 내가 뽑은 사람이 퇴사를 하시거나 자율 출근으로 바꾸기 전에는 내가 매출이 아예 없어도 평생 유지가 돼요. 여기는 뭐 하나 시작하면 다 평생 하는 회사예요. 매니저 수당도 평생 지급하고요. 그 조직이 파괴가 되거나 사라지지 않는 한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라인님은 SL로 진급하자마자 바로 수수료 테이블이 7, 9%가 돼요.
은택님은 7.5%죠. 그럼 두 가지의 베네핏이 생깁니다. 한 명 뽑았을 뿐인데, 자, 첫 번째, 내가 모집하는 수수료가 내가 기존에 봤던 테이블로 나와요? 아니면 7, 9%로 나와요? 7, 9%로 나와서 높은 수수료를 받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이게 굉장히 혁신적인데, 직영이나 원수사 같은 곳은요, 리더 수당을 어떻게 지급하냐면, 내 조직 전체 매출이 1,000만 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인정실적으로. 그럼 거기에 뭐 20%, 30% 이렇게 줘요. 근데 우리는 내가 뽑은 사람과 내 조직원과 리더, 나의 수수료 테이블의 갭 차이가 전부 다 수당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 97이에요. 수수료 테이블이 최고 관리자의 테이블이에요. 내가 뽑은 사람이 70이야. 그럼 27%가 제 오버라이딩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 이거 10% 차이가 300만 원 차이 난다 그랬죠. 이해가 되세요?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린치피는 단순히 영업만 하고 끝나는 조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1, 2년은 당연히 영업에 집중하셔야 되겠지만 여기서 멋지게 리더들이 활동하시는 거 보고 이런 구조를 파악하잖아요. 리크루팅에 대한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이건. 리크루팅 해야지. 아, 제가 잘하는데 뭐하러 그렇게 말합니까? 근데 자발적으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네, 이걸 영원히 주니까. 요즘에 대부분은 사람 뽑아도요, 1년 또는 2년밖에 안 줘요. 근데 우리는 영원히 평생 줍니다. 네, 어마어마한 차이죠. 자, 그랬을 때 은택님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계약해가지고 7.5%로 1,000만 원을 받았어요. 은택님이 계약한 거를 똑같이 7,9로 받으면 1,100만 원이 나오겠죠? 수수료 차이가. 그럼 100만 원이 뭐예요? 리더의 선지급 리더 수당, 계속분 리더 수당인 거예요. 여기는요, 선지급 리더 수당뿐만이 아니라 13회차부터 지급되는 계속분 오버라이딩까지 다 지급해주는 회사거든요. 네. 오늘 시간 관계상 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내용 정리된 거를 또 공유를 한번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리크루팅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하고 싶다는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지난 6개월 동안 리크루팅 생각 없었잖아요. 지금 들어? 안 들어? 그러니까 이게 구조의 힘이라니까요. 여러분들. 리크루팅 하는 게 어렵지도 않잖아요. 여기는. 그냥 제 앞에만 딱 앉혀놓으세요. 네? 그렇게 하면 된다고요. 자, 좋아요. 그래서 내가 뽑은 사람이 7071을 받으면은 73, 7374를 받으면 76, 7579를 받으면 79 이렇게 나와요. 근데 테이블이 똑같잖아요. 그럼 오버라이딩이 없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가 좋냐면 그렇게 될 것 같아. 그럼 사람을 더 뽑거나 내 영업력으로 테이블을 더 높이려고 하겠죠. 그쵸? 절대로 여기는 무임승차가 불가능한 조직이에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무임승차하는 거. 네.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얼마나 억울해. 그렇지 않겠어요? 네. 자, 이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린치핀 컴퍼니의 세일즈 리더는 정규 출근 위촉자 기준 1명 도입, 부팀장 제외하고 1명 도입하면은 바로 매월마다 즉각 베네핏을 부여한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베네핏을 그레이드 브론즈, 실버, 골드로 나눠서 지급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천재적인 사실 계획인 게 봐봐요. 내가 뽑은 사람이 무경력 신입이어서 70을 받아요. 내가 영업을 해가지고 76% 받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 이 사람 내가 열심히 케어해가지고 이 사람 73으로 만드는 게 빠를까요? 73. 맞아요. 그러니까 자발적 케어가 돼요, 안 돼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자발적 케어를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의 심리를 이용한 완벽한 구조를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데려온 사람이 네. 경력자면 얼리버드 받는다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데려온 사람이 경력자야. 그래서 73을 받는 사람이야. 그럼 SL은 73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76을 받는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SL 영업도 같이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영업으로 달성한 수수료 테이블이 80이야. 근데 SL로는 76이야. 그럼 두 개 중에 누가 더 높아요? 그럼 뭘 적용해 줄까? 80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조건 여러분들한테 더 유리한 거 드립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린치피는 이렇게 분기 승격, 반기 승격 제도에 대해서 이제 시상도 합니다. 우리가 21일 날 메가박스에서 무비데이 하잖아요. 그때 1분기 때 승격하신 분들 다 상장 또 나눠드리면서 축하해주는 그런 시간도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일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자, 이제 정식 리더인 팀장부터 볼게요. 자, 팀장부터가 정식 리더인데 팀장부터는 정식 리더이기 때문에 팀의 매출을 당연히 보는 겁니다. 자, 보시면 린치핀 컴퍼니의 팀장, 정규 출근 위촉자 기준 팀장 제외하고 2명을 뽑으면 돼요. 그리고 엔잡 하시는 분들 있죠. 이분들도 반기의 합산, 평균 아니에요. 합산으로 100만 원 이상이면 인정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6개월의 정산 인정 실적이 이제 반기로 바뀌니까 200만 원. 근데 팀장이 업적 포함. 예를 들어서 내가 2명 뽑았어요. 팀원들이 10씩밖에 못해. 근데 내가 180해. 상관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는 개인의 유지율이 아니라 팀이기 때문에 팀 생존보 유지율 88% 이상. 팀장의 6개월 정산 인정 실적이 60 이상. 왜? 팀장, 부지점장까지는 팀장, 부지점장의 영업 능력을 봅니다. 왜? 내가 영업을 아예 할 줄 몰라. 근데 어떻게 관리를 해요? 일선 리더가. 그쵸? 물론 직급이 올라가고 관리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비중이 바뀌겠죠. 영업에 대한 비중은 좀 줄어들고 관리에 대한 비중이 좀 늘어나겠죠. 근데 이때는 그럴 시기가 아니거든요. 저는 계단을 건너떠서 성장을 해본 적이 없어요. 2명부터 3명, 4명, 5명, 6명 이렇게 왔습니다. 그때 뭐가 필요한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지, 뭐가 어떤 리더십을 펼쳐야 되는지 조직의 규모에 따라 다 달라요. 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130명 관리하면서 맨날 하루에 조인워킹 2명씩 나가. 그럼 린치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가 사람 안 뽑고 조인워킹 2번씩 나가. 농담 아니고 2개월 안에 망해요, 여기. 여러분들,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반도체 공장 가서 반도체 만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어떻게 될까요? 그 바로 망하는 거예요. 역할마다 하는 게 달라요. 그 모든 역할에 하는 것들을 제가 다 경험을 했으니까 가장 적절한 솔루션 다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아무튼 부지점장까지는 각 리더의 매출을 봅니다. 근데 봐봐요. 예를 들어서 라인님이 은택님을 뽑았잖아요. 라인님이 2명을 뽑으셔도 되고요. 은택님이 C를 뽑아도 상관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꼭 내가 2명을 뽑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뽑아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FASL 팀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유리천장이 없다. 왜? 보험업계에서 줄 수 있는 최고 테이블을 인가 규정에 맞춰서 똑같이 드리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어떻게 돼요? 자, 팀장은 80 받고, 뭐 예를 들어서 76 받고, 70인 거예요. 그럼 6% 이 둘의 합친 거에 4%를 받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즉 규모가 커질수록 규모의 경제를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무임승차라 그랬죠. 여기는 그냥 무임승차가 불가능해요. 억울한 게 없어. 왜 그런지 알아요? 이게 진짜 천재적인 건데 여러분들 일하다 보면은 난 열심히 하는데 뭐 예를 들어 이런 경우 내가 만약에 A가 있고 B가 있어요. A가 날 뽑은 사람이야. 근데 이 조직의 모든 10명의 사람을 다 B가 뽑았어. A는 뭔가 하는 게 없어 보여. 그럼 열받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전 지점장 때 되게 그랬는데 그 본부 운영을 실질적으로 제가 하고 제가 교육하고 심지어 리크루팅 잡세미나 저 그때부터 제가 그 조직의 장처럼 했는데 이런 경우였거든요. 딱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봐봐요. 이게 보시면은 매출 구분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맞죠? 이 조직의 전체 매출이 예를 들어 300이야. 근데 A 매출은 10밖에 없고 B 조직이 290이야. 그러면 수수료 테이블이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잖아요. 지금 280, 300. 이 사람도 83, 이 사람도 83이에요. 그럼 이 사람 가져가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무임승차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되죠? 너무 획기적이죠? 무임승차를 절대로 할 수 없는 조직이에요. 여기는. 이 사람이 본인의 능력으로 사람을 뽑거나 본인의 영업 능력으로 뭔가를 해야만 테이블 차이가 발생하고 오버라이딩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더 높아지는 경우는 더 높아지는 경우는 이제 부지점장 가야지. 이제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됐을 때 뭐예요? 더 테이블이 높아지면 그럴 일은 없죠. 그거는 불가능하죠. 왜? A 밑에 있으니까. B와 A의 합산 매출이 A 조직의 매출이 될 테니까 이게 더 높아지는 경우는 없겠죠. 같아지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죠.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리더들이 다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여기 나와 있는 기준이 하나만 하면 되잖아요. 다 해야죠. 다 해야지. 예를 들어서 아니 사람을 뽑지도 않았는데 내가 200을 했어. 이런다고 팀장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다 갖춰야죠. 자, 이랬을 때 브론즈, 실버, 골드, VIP 구간이 있습니다. 80부터 83이 이제 뚫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내가 예를 들어서 80% 받는 팀장이야. 그리고 내가 뽑은 사람이 둘 다 70이에요. 그럼 한 사람당 요렇게 했을 때 300만 원, 300만 원이라 그랬죠. 그럼 둘이 합치면 600이죠. 이게 리더 수당이 되고 이 사람도 영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월락 100 정도 했어. 일 잘하니까 팀장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 뭐 수수료 1,500.
린치피는 팀장이 본인이 100 정도 하고 내 조직원들이 100 하잖아요? 그럼 월급이 그냥 막 2천만 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장 말단 리더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안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예. 자, 부지점장 볼게요. 자, 부지점장은 3명, 300, 88, 본인의 인정실적 60 이상. 요렇게 딱 맞추면은 반기 평가해가지고 부지점장이 돼요. 300부터 450 구간은 84, 450부터 600 구간은 85가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지점장. 자, 여러분들, 팀장부터는 본인의 팀명을 정할 수 있고 팀의 노래를 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점장부터는 유지율 평가를 해서 그 지점에서 만약에 뭐 퇴사를 하거나 뭐 개인 사정으로 일을 못하는 분들의 이간 계약을 다 지점장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유지율이 만약에 92%가 안 돼! 그러면 사업 단장이 받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갑자기 외계인이 나타나서 저 빼고 여러분들 우리 단원분들 다 우주로 납치해갔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의 계약을 다 이관받고 30억을 받습니다. 지금 기준으로도. 네, 제 목표가 올해 지급 수수료 한 100억 만드는 거고, 네, 계속분 40억 이상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이 시장은 진짜. 근데 그거를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유지율이 갖춰진 지점이 되면 그 지점한테 이관을 시켜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좋은 게 인카는 이관 받는 사람한테 계속분 수수료를 다 줍니다. 예를 들어서 피사 같은 경우에 프라임에셋 같은 경우에는 본사에서 80% 가져가요. 네, 이관 받은 사람한테 계약 잔여 수수료를 주지 않습니다. 여기 너무 좋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했을 때 6명 600, 88. 지금 몇 시죠? 한 10분만 더 듣고 가세요. 한 번 촬영하고 계시니까. 자, 600에서 800이 되면 86, 800에서 1000이 되면 87을 받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80과 70 차이도 이렇게 컸는데 86이랑 70 차이는 어떨 것 같아요? 물론 이 정도의 규모가 되면 중간중간에 뭐 팀장급이 있겠죠. 그래도 규모의 경제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게 되고요. 이제 부본부장은 8889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우중 부본부장님이 8889 라인을 맞는데요. 자, 달라지는 게 뭐가 있어요? 10명, 1000, 90% 이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사업단장 전, 즉 린치핀 본부장까지는 업계 평균 진급 승격에 비해서 엄청나게 허들을 낮춰놨어요. 정말 쉽게 할 수 있도록. 일반적으로 본부장은 30명 뽑아야 돼요. 근데 여기는 20명 이렇게 낮춰놨어요.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부본부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기본 매출을 충족을 하면은 10%의 운영비를 지급을 합니다. 인카 규정에 똑같이. 그리고 이제 본부장이 됐다. 그러면 똑같이 10% 운영비 지급하고 이때부터 90부터 95 라인이 딱 뚫려요. 보시면은 고작 20명에 1,500만 해도 본부장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사업단장. 사업단장이 이제 끝이에요. 인카는 사업단장이 제일 높은 직급입니다. 저는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어요. 이제 제일 높은 직급이에요. 자, 사업단이 되면 똑같이 10% 받고요. 이때부터 9697 똑같이 준다 그랬죠. 계속 평가하면서.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유리천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규정만 인카 규정이랑 똑같은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영업만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리더로서도 또 영업 어떤 승격에 대한 목표를 확실하게 정하시고 린치핀에서 구체적인 목표를 바탕으로 진짜 열심히 한번 날개를 펼쳐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린치핀의 단기 승격 그리고 진급 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로